네, 경제를 1도 모르는 경알못을 위한 경제 토크 시즌 2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올해는 지난해에는 집값 상승이 문제였다면 올해는 뭐 전세값이 엄청 오를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정부는 뭐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소장님 어떤가요? 이 전세값 문제도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전세값 이미 이제 오르고 있죠. 그리고 뭐 앞으로 오를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예? 집값이 이렇게 올라놨으니까 이게 오르는 건 확실한데 뭐 지난번에 홍 부총리가 뭐 대책이 있으면 했지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대책이 없는데 저도 언뜻 생각했을 때는 뭐 대책이 뭐 있겠나. 왜냐하면 사실은 전세값은 이게 가수요가 없고 전부 다 실수요이기 때문에 하여튼 집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으면 뭐 몇 년 걸리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건 뭐 땅 마련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한 뭐 이렇게 공급을 늘리겠다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거 하려면 4, 5년 걸리겠죠. 열심히 해도. 근데 이게 뭐 말로만 끝날지 할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잘 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이 참 전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전세값이라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이해로 대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한 거고 또 사람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한 건데 뭐 알고 나면 사실은 뭐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거의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다. 한번 조금씩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일단 간단한 방향은 빈집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한국 경제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빈집이 많아요. 굉장히 많다. 제가 이제 사는 충남 도고 이런 농촌 지역에 가면 뭐 아주 좋은 빈집이 많이 있다. 폐가 말고 폐가도 있지만 실제 윤 기자 저희 집 와봤죠. 네네네. 집 좋죠. 엄청 좋죠. 아니 살만하죠. 뭐 네네. 엄청 좋은 거. 2층의 전원주택. 네. 그런데 그런 집들이 지금 빈 게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럼 저희 마을이 한 50가구 되는데 한 10가구 정도는 비어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뭐 양평이나 가평, 뭐 용인, 뭐 여주 이런 데 가면 뭐 더 많을 겁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에도? 예, 경기도에 많고 뭐 충남에도 여기저기 많아요. 예? 그리고 뭐 강원도에도 당연히 있을 거고 또 멀리 뭐 가도 있을 거고요. 대도시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자. 예?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뭐 이렇게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사람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이 있고 저기 농촌에 집이 있으면 어떤 걸 팔겠어요? 당연히 농촌 걸 팔겠죠. 그렇죠. 근데 잘 안 팔려요. 그렇죠. 그게 뭐 값이 계속 떨어지고. 네네. 근데 답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오게 하도록 하는 거죠. 집이. 근데 그건 이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병행하면 됩니다. 네네. 우선 채찍은 지금 현행 법에 있어요. 네. 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으로 분류해서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정부가. 네네. 지자체도 안 하고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태 조사를 해서 뭐 이게 법에 명확하게 상시 주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오거나 뭐 한 달에 몇 번 오고 1년에 몇 번 오는 건 그건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장이죠. 별장.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항상 채찍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올 수 있게 서울에 집을 세놓고 뭐 팔고 오라는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폭등하는 데 팔고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놓고 와도 집이 하나 비는 거잖아요. 괜찮은 집이 서울에 또는 수도권의 도시에. 그럼 그러니까 팔지 않고 세를 놨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 돼요. 뭐 임대소득세 문제를 혜택을 주든가 현재 1가구 2주택 유지가 되니까 농촌 지역에 자기가 막 이사 와 살면은 이게 뭐 여기 그 중과세에서 면제해 주든가 뭐 이런 방법 정부가 찾아보면 굉장히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당장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집을 비워준 거니까 전세 매물이 하나 나온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지방으로 오면은 지금 대개 그 지방은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데 도움 되고 그렇죠. 또 이분들이 가서 뭐 놀기만 할 게 아니고 조금씩 농사를 지면 경제 활동을 하시겠죠. 경제 활동 하면은 그만큼 지금 우리 식량 부족한데 좀 도움도 되고 또 이렇게 농사를 뭐 더 여기 이쁘게 친환경으로 지면 환경 보호도 되고요. 굉장히 많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방에만 빈집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제가 자신이 없지만 제가 살질 않아서 이건 제가 지방에 빈집 많은 건 거의 확실한 거고요. 그렇죠. 서울이나 대도시에도 빈집이 지금 많이 있다. 이게 뭐 폐가가 말고도. 네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집값이 오르면 지방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놓습니다. 잠시 쓰려고. 네네. 뭐 갔을 때라든가 이럴 때. 또 이제 지방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도 사놉니다.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나. 예전에 이제 1990년대 그 일본에서 열풍 불었던 게 뭐냐면 일본에 돈 있는 사람, 뭐 돈 있는 사람도 아니죠.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유럽에다가 파리나 뭐 브루셀 같은 데 집 사는 게 그 뭐 왜냐하면 일본의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 좀 모아서 일본 사람이 기준으로 볼 때는 파리나 뭐 브루셀, 프랑크 집값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기 어려우면 두세 명이 같이 사서 그래서 그걸 그냥 저기 놀러 갔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호텔비보다 싸니까. 지금 뭐 한국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기 중국 사람이라든가 이런 외국 사람이 사놓은 쳐서 가끔 쓰려고 하는 집이 있어요. 이것도 서울 우리 현재 현행 법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장입니다. 그럼 중과세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서울에서 이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택 또는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중과세 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임기자도 들어본 적 없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중과세 하고 여기 이렇게 좀 인센티브 주고 그냥 내려가는 거. 그러면 아마 전세 여기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네네. 이거 지금 서울에서 뭐 이렇게 호텔을 개조해서 이렇게 그 한다고 욕 많이 먹었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뭐 나쁜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인 가구 이건 다인 가구용이 아니다. 1인 가구는 사실 그렇게 해서 쉐어하우스 형식으로 하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뭐 주방 공동으로 쓰고 그러면.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뭔가 좀 홍보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전국으로 넓혀보자. 지금 지방 저희 사는 동네가 이제 예전에 굉장히 온천으로 유명했던 동네예요. 도구 그렇죠. 온천이라고. 도구 온천. 여기도 좀 콘도 이런 게 많아요. 콘도는 뭐 이렇게 호텔보다 더 크잖아요. 밥대 먹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근데 거의 망하는 거이 많고 뭐 경매 나온 것도 많아요. 지금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 우리 도고에만 있을까? 전국에 많을 거다. 관광지 젊은이들이 안 찾는 관광지는. 네네. 그럼 이것을 이제 실버 주택으로 만들어서 도시에 지금 이 서울 같은데 혼자 큰 집에 사시는 분 많아요. 네? 그분 혼자 괜히 이제 뭐 집 유지하며 사는 건데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걸 뭐 전원주택으로 와도 힘들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데 와서 이제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 유치하면 그 뭐 LH 공사 이런 데서 그 지금 망하고 비어 있는 콘도를 네네. LH에 인수해서 리모델링 해갖고 쓰고 근데 여기는 조금 뭐 보완이 필요할 게 제가 이제 본 것은 네. 집이 작기 때문에 네네. 그 근처에다 물류창고처럼 창고를 만들어 놓고 짐은 보관시키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제가 살아보면 짐은 버리기는 아깝지만 그렇죠. 실제 쓰는 건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쓰는 것은 조금만 갖다 놓고 또 필요하면 바꿔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하면은 지방에 있는 콘도도 훌륭한 실버 하우스가 실버용 주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 전세 문제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히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살다가 지방으로 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은 기존에 집이 없던 사람도 이게 지방에 전원주택을 져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파트 같으면은 짓는데 뭐 몇 년 걸리지만 전원주택은 뭐 빨리 집은 요새 뭐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건 뭐 그냥 바로 짓고 뭐 제대로 져도 뭐 6개월, 1년이면 집니다. 3D 프린터로 집는 집도 있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것을 하면은 이게 서울 전세난 해결되고 지방에 좀 이렇게 경제도 활성화되고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걸 좀 저 말고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 정부가 좀 꼭 했으면 정부를 마감하기 전에 전셋값에는 좀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전셋값마저 이렇게 된다면 지금 그 계약갱신권으로 겨우 지금 연명하고 있는. 근데 그게 뭐 2년 후나 3년 후에는 다 여기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집주인은 벼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올리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2, 3년 내에 진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임대차가 지금 4년으로 늘어나면서 그 안에 다음번 임대차 계약이 돌아오기 전에 대책이 어떻게든 있습니다. 실수요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촌 향도라면 2도 향촌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귀촌 정책인 거죠. 이제. 예. 실버 귀촌 정책으로 해서 집이 2채 이상 있는데 지방에 집을 별장처럼 놀리고 계신 분들을 이제 별장처럼 놀리는 거에 대한 중과세를 법대로 하고 예. 그러면서 대신 놀리지 않을 거면
귀촌을 하면 그걸 면해준다. 면해주는 게 뭐,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렇죠. 인센티브까지 준다. 예. 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귀촌할 만한 반대로 또 서울에 있는 빈집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 빈집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상시 주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써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거, 지방에서 올라와서 쓰는 거, 외국에서 와서 쓰는 거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뭐 우리 행정조직으로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뭐 전기요금 같은 것도 조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많습니다. 뭐 지방은 뭐 다 알고요. 동네 사람이 다 알으니까. 서울에서도 사놓기만 하고 쓰지 않는 주택들은 실거주용으로 나올 수 있게. 예, 그건 뭐 그냥 중과세 하면 되니까요. 법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전세난 대책 얘기할 때 그 재건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결국 이제 재건축을 현 정부 들어서서 박원순 시장 초기부터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적대적 인식 때문에 재건축 타이밍을 놓쳐서 규제를 풀어주는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의 어떤 실거주 그 실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최근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흔히 뭐 꼭 국민의힘 쪽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들 재건축을 획기적으로 풀어주겠다 그걸 통해서 전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정부가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을 내세운 건 뭐 저는 조금 뭐 약간 미시적인 수정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도 이게 기존에 있는 그 재건축 소유자들이 그 어떤 그 재건축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정부가 또 뭐 이렇게 이익 환수 이런 거 뺏는 것보다는 사실은 임대주택을 더 짓게 하거나 싸게 분양하는 걸 더 하게 해서 이제 이걸 이익을 나누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늘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뭐 이 재개발은 쪽은 좀 공공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재건축은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이 사람들은 그렇죠. 집값이 떨어진다고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렇다고 지금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때의 재건축처럼 막 이익을 전부 글로 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개발이라도 먼저 공공 재개발이라도 많이 좀 빨리 해서 그건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공급에 약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세도 그렇게 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뭐 통계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촌 향도를 거꾸로 뒤집는 어떤 이도 향촌 혹은 귀촌 정책을 통해서 이 그 부족한 전세 문제, 전세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이건 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맞는 거고 예. 장기적으로 국가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수 동의할 있죠. 만한 내용인데 너무 이걸 지자체별로 특히 서울 경기도 이렇게 특정 지자체별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시야를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번 기회에 이걸 전국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그 지역균형 발전도 하면서 전세값도 잡는 그렇습니다.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일석삼조. 왜 3조죠? 그 저기 식량 아, 생산이 늘어나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네네네. 그것까지 일석삼조 그죠? 정책인 걸로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정책 담당자들이 좀 참고를 해서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